하이스톰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한 드라마 무빙 보셨습니까? 수백억 원을 들이고 탄탄한 원작에 초호화 캐스팅으로 기대를 모으더니 이번에 사고 한번 제대로 친 것 같습니다. 딱 1화만 보고 계속 볼지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했다가 저도 모르게 현재 공개된 7화까지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봐버렸는데요. 근데 미치고 환장하겠는 건 왜 7화까지만 선공개를 했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는 겁니다. 7화 전까지도 재밌었지만 8화부터가 진짜 재미있을 것 같기 때문인데요. 결말이 궁금해 강풀 작가의 원작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현재 해외에서도 디즈니 플러스가 제작한 한국 오리지널 작품 중에 이제 제대로 된 물건 하나 나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무빙인데,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OTT 플랫폼의 넷플릭스 1세계 한국이라는 것이 작품의 다양성 측면에서나 우리 제작진들 기회 제공 측면에서나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비로소 디즈니가 넷플릭스와 본격적인 경쟁 모드에 들어갈 만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빙에 대한 전 세계 외신들과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스트리밍 OTT 순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 기준 현재 디즈니 드라마 무빙은 한국은 물론이고 디즈니 플러스가 드라마를 공개한 아시아 지역들 홍콩, 일본, 싱가포르, 타이완에서 모조리 1위를 달성하였는데요. 리뷰 전문 매체 IMDb에서도 8.4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즈니 플러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글로벌 OTT들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이고, 이 지역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공격적으로 한국 콘텐츠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디즈니 오리지널 작품이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특히나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넷플릭스가 그랬듯 디즈니 역시 우리나라 콘텐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디즈니가 미리 구매해둔 한국 드라마들 중에도 수준 높고 인기 많은 드라마,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도깨비, 호텔 델루나 등의 인기 드라마들은 물론 범죄도시 2와 같이 이미 흥행했던 작품들에 더해 대중성과 함께 작품성도 가진 응팔 시리즈, 미생, 나의 아저씨 등도 제공하는 디즈니 플러스인데, 여기에 활용점정이 될 만한 드라마가 바로 무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드라마가 반응도 좋고 스케일도 큰 히어로 장르이기에 미국 내 OTT 서비스인 자회사 훌루를 통해 미국에서의 공개도 시작한 디즈니인데요. 리뷰 전문 매체 더 리뷰 기익은 미국에서는 무빙을 훌루에서 시청할 수 있고 8월 9일부터 1화를 볼 수 있으며 추후 글로벌 공개가 될 작품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매체 데드라인은 강풀 작가를 소개했고 그의 상징적인 웹툰 작품을 디즈니 플러스가 드라마로 풀어냈다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NME는 스파이더맨의 명대사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패러디하여 큰 힘에는 큰 가족 드라마가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드라마 무빙의 리뷰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무빙은 초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대중 속에 숨어 사는 세상을 배경으로 하는 흥미진진한 K-드라마라 소개하며, 강풀 작가와 박인재 감독이 표현한 탄탄한 캐릭터들은 스토리가 생생하게 전달되는 환상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개연성에 있어 무빙의 역동성은 세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캐릭터들의 행동에 대한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다는 기사는 무빙을 보고 있다 보면 이것이 판타지 장르라는 걸 까먹을 정도로 일상적 측면에도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분명 초능력을 가진 고등학생들이라는 전제는 진부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장르의 진부함을 극복하며 장르적인 어떤 장애물도 넓은 마음으로 품게 하는 그 이상을 보상할 작품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 또한 조인성 배우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홍콩의 라이프스타일 아시아 역시 디즈니 플러스가 공개한 무빙은 슈퍼히어로라는 서구권의 양식을 가진 최초의 한국 드라마라는 점에서 독특하며 막대한 예산과 함께 놀라운 CG 수준을 자랑하고 액션과 전투는 거침이 없으며 서양식 슈퍼히어로와 K 스토리텔링의 완벽한 조화로 더 많은 시청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굳이 시간을 들여 이 드라마를 볼 가치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한국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만으로도 짜릿한 시청 경험이 될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무빙은 K-드라마나 슈퍼히어로 장르의 팬이라면 반드시 시청할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극찬했는데요. 리뷰 매체 JB 스핀즈는 아마도 이 드라마 무빙은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기대치를 초과하는 몇 가지 인상적인 효과가 추가되었으며 세계관이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의미를 모호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무빙은 엑스맨, 히어로즈와 같은 다른 종류의 슈퍼히어로물을 자유롭게 차용하지만
초자연적인 전투 장면은 과거 히어로 드라마들보다 우수하며 대본도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히어로물이나 한국 첩보 스릴러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평가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매체 레디 스테디 컷 역시도 히어로즈와 무빙을 비교했습니다. 기사는 진부한 장르이긴 하지만 캐릭터들 간의 정의가 매우 잘 되어 있는 무빙은 가족 간의 이야기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작품이며, 분명 스토리상 약간 지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프랭크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이 부분을 완화시킨다면서 일상적 이야기와 무거운 분위기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평가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드라마 무빙은 진부한 소재와 완전히 거리를 둔 건 아니지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추천하고픈 작품이라 평가하였습니다. 드라마의 예고편 공개 당시부터 놀라운 조회수와 압도적인 관심을 받아왔던 무빙은 현재 이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왜 이제서야 이 드라마가 나타난 걸까? 솔직히 최근 몇 년 동안 본 작품 중 최고이다. 벌써 7화까지 다 봐버렸네. 다음 화가 너무너무 기대된다. 멋지다. 완벽한 캐스팅, 완벽한 이야기와 사운드. 이번 시리즈 너무 기대된다. 미국 디즈니 플러스는 이 드라마를 홍보하는데 많이 노력을 안 기울이는 것 같은데 난 그 이유가 궁금하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왜 디즈니가 아니라 훌루에서 공개하는 거야? 잘만 하면 오징어 게임 못지않게 성공할 가능성도 보이는데 말이야.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공개된다더라고. 근데 아쉽게도 이 드라마 홍보가 많지 않아서 오징어 게임만큼 흥행이 될지는 모르겠어. 매주 수요일에 2편씩 공개한다고? 이 시리즈는 마블 영화보다 훨씬 나아 보여. 히어로즈가 생각나네. 난 유승용을 사랑하고 조인성에게 올인할 거야. 이건 대박 날 거야. 날 믿어. 난 솔직히 다른 언어로 된 시리즈에는 관심 없는데 이건 확실히 놀라워. 난 2달 전에 K-드라마 보려고 넷플릭스 구독했는데 요즘 디즈니도 굉장해. 최고의 한국 슈퍼히어로 드라마. 난 원작 만화에 대해서는 몰랐어. 근데 이건 내가 한동안 봐온 한국 드라마 중에 최고의 작품이야. 스토리도 너무 좋고 캐릭터 하나하나가 너무 좋다. 주인공과의 감정적 연결도 좋고, 이 드라마의 가장 좋은 점은 초인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취약한 사람이라는 실제 감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방금 7화까지 다 봤고 전체 에피소드를 기다리고 있어. 반드시 다음 시즌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 K-드라마는 전에 없던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어. 이건 정말 흥미롭고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점점 더 원하게 만들어 가슴 뭉클해지는 장면들이 있고, 특수 효과와 카메라 워크가 너무 완벽해. 각각의 캐릭터 표현도 마찬가지야. 이런 새로운 접근 방식은 확실히 큰 이정표가 될 것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시청하길 추천한다. 소름이 돋을 정도의 드라마를 만들어준 제작팀에 찬사를 보내. 사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아성은 그 이후의 한국 드라마들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그 어떤 드라마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넷플릭스에 비해 점유율과 공개 지역이 부족한 디즈니의 무빙이 오징어 게임처럼 흥행할 것이라는 기대는 좀 과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오징어 게임과는 또 다른 의미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는 크게 공감이 됩니다. 미국이 지배하는 슈퍼히어로물에 K-드라마가 도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가 가진 세계적 대중문화 파워 덕분에 날아다니는 히어로의 이름이 클라크 켄트가 아니라 봉석이라고 해도 전 세계인들이 납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는 우주 빌런들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것도 바쁜 미국 대신에 한국이 대신 좀 지키고, 히어로도 유독 미국에서만 태어나거나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젠 한국에서도 좀 태어나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즐겁게 시청하면서도 응원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